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알베르 까미 페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을 여러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시대에 까미가 처했던 상황과 까미가 이 책을 쓰면서 염두한 그의 철학적인 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오랑이라는 도시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오랑은 실제로 알제리 해안에 있는 마을이죠. 그러나 그가 오랑시를 묘사한 부분을 보고 있으면 이 도시에 대한 악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솔직히 말해서 도시 자체는 못생겼다. 일견 한가로워 보이는 이 도시가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수많은 상업 도시들과 어디가 다른지를 알아차리자면 시간이 걸린다. 가령 비둘기도 없고 나무도 없고 공원도 없어서 새들이 날개치는 소리도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들을 수 없는 도시. 요컨대 중성적인 장소일 뿐인 이 도시를 어떻게 설명하면 상상할 수 있을까? 알베르 까미는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군입대를 자처하지만 건강 문제로 거부됩니다. 그렇게 그는 두 번째 부인이 될 오랑에 있는 약혼녀 프랑신의 집으로 가서 가정교사 일을 하는 것밖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죠. 그러나 두 달 후에 까미는 파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까미의 친구였던 피아의 추천으로 파리 수아르에서 말단 교정부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전쟁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파리 수아르는 리옹으로 피난을 떠났고 알베르 까미 또한 리옹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프랑신과 결혼식을 올리죠. 그러나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감원 조치로 직장을 잃고 젊은 부부는 알제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까미는 오랑에 있는 프랑신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되죠. 처가살이는 1941년 1월부터 1년 8개월간 지속됩니다. 오랑에 대한 까미의 비판은 병든 채 직업도 없이 처가에 얹혀 사는 까미의 울분과 성격이 강해서 까미와 자주 불화를 일으켰던 프랑신의 어머니, 즉 장모와의 불화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이 소설을 건태와 습관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한 도시를 아는 편리한 방법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죽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랑시는 어떨까요? 까미는 이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함께 열광적이면서도 무심하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여기서 사람들은 건태에 절어 있으며 여러가지 습관을 붙여보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알베르 까미는 오늘날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개인 생활로 남은 시간을 카드놀이나 카페에서의 잡담으로 허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이상으로 자연스러운 것은 없을 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오랑시 말고 다른 곳의 사람들은 이따금씩 다른 것의 낌새를 느끼기도 한다고 말하죠. 아마 이 낌새는 자신이 매몰되어 있었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 건태에서 벗어나 자신이 건태로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할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겠죠. 알베르 까미는 이 낌새로 인해 삶의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더라도 낌새를 느낀 것만으로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곳 오랑시는 아무리 보아도 낌새가 없는 도시, 즉 완전히 현대적인 도시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랑에서는 사랑을 하더라도 남자들과 여자들은 이른바 성행이라고 하는 것 속에 파묻혀서 짧은 시간 동안에 서로를 탕진해버리거나 아니면 둘만의 기나긴 습관 속에 얽매이는 것밖에 없었죠. 알베르 까미는 오랑 사람들이 시간이 없고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베르 까미는 오랑시와 다른 고장을 비교합니다. 다른 고장에 죽음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분명 병을 앓는 것은 기분 좋을 적이 결코 없지만 어떤 도시나 고장은 병을 앓는 동안에는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서 거기서는 마음을 푹 놓을 수 있다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아픈 병이 찾아오면 그들은 일단 모든 것을 접고 마음을 푹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까미가 말했듯 완전히 현대적인 도시인 오랑은 어떨까요? 여기에서 병은 어려움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랑시에서는 거래하는 사업의 중요성,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황혼, 쾌락의 특질 등 모든 것이 한결같이 건강한 몸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은 어려움이 아닌 불편함이 되는 겁니다. 오랑 시민들은 죽음을 그저 불편한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무엇이 될 수 없죠. 그들은 장례식을 치른 뒤에 다시 자신의 바쁜 일상의 연쇄로 되돌아갑니다. 이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도 이렇지 않나요? 우리는 대개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의 몇 가지 암시만으로도 아마 우리들의 도시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기에 충분할 줄로 안다. 그렇긴 하지만 과장은 금물이다. 마땅히 강조해 두었어야 할 것은 도시와 일상생활의 평범한 모습이다. 그러나 사람이란 일단 습관을 붙이고 나면 그날그날을 힘들이지 않고 지낼 수
수 있는 법이다. 우리의 도시가 바로 그런 습관 붙이기를 조장하는 터이고 보면 만사 형통이라고 해도 좋겠다. 적어도 우리 고장에서는 무질서라는 것을 모르고 지낸다. 솔직하고 부침성 있고 활동적인 우리 주민들은 여행자들의 마음속에 늘 지각 있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남겨준다. 눈길을 끌 만큼 특이한 것도 없고 초목도 없고 넋도 없는 이 도시는 마침내 푸근한 인상을 주기에 이르러 결국 사람들은 거기서 잠이 들어버린다. 사람들을 잠들게 만드는 습관과 권태의 도시인 오랑시에 페스트라는 거대한 죽음이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모든 일상의 연쇄를 파괴해버리는 그렇게의 죽음에서 벗어나 돌아갈 곳이 사라진다면 오랑 시민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알베르 까미가 이 페스트라는 소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였을 겁니다. 당신은 삶을 사랑하는가? 알베르 까미는 분명히 삶에 대한 사랑을 죽음으로부터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만이 삶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의 모든 이론과 소설들은 죽음과 삶의 변증법을 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설 끝 무렵에 페스트가 잦아들자 도시가 다시 개방됩니다. 그리고 오랑 시민들은 기뻐하죠. 이것은 일상의 회복, 죽음의 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서술자 의사 리유는 기뻐할 수가 없었죠. 그는 페스트라는 죽음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사 리유는 기뻐하는 오랑 시민들 머리 위에 그들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죽음을 보았던 것이죠. 알베르 까미는 전쟁이 끝났을 당시에도 이 소설을 집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페스트에서 해방되어 기뻐하는 오랑 시민들과 전쟁에서 해방되어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겹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두 번째 관점은 전쟁입니다. 알베르 까미가 이 페스트를 쓰게 된 결정적인 기폭제가 된 건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제목인 페스트는 전쟁 또는 죽음과 같은 의미로 읽힐 수 있겠죠. 전쟁과 페스트는 일상적인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일상은 본래 죽음을 잊게 만듭니다. 죽음은 일상 속에서 융해되어 사라지죠. 오랑 시민이 죽음을 일상 속에서, 즉 권태와 습관 속에서 망각한 것처럼요. 그러나 전쟁 또는 페스트로 인해서 일상이 완전히 파괴된다면 인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의 죽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페스트와 전쟁, 즉 죽음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죠. 전쟁이 발생했을 무렵에 알베르 까미는 자신의 작가 노트에 전쟁이 소리 없이 찾아왔음에 경악합니다. 전쟁이 터졌다. 어디에 전쟁이 있는가? 마땅히 믿어야 할 소식들과 마땅히 읽어야 할 벽보들 이외에 그 부조리한 사건의 징조들을 대체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단 말인가? 까미에게 죽음이 부조리했듯 전쟁도 죽음과 마찬가지로 부조리했습니다. 인간은 삶을 선택하지 않았듯이 죽음 또한 선택하지 않았죠. 이와 같이 인간이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은 어떠한 힘에 의해서 모든 인간의 삶을 앗아갑니다. 페스트 또한 선택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삶에 들이닥쳐서 전쟁과 같이 모든 것을 앗아가죠. 그래서 알베르 까미의 작가 노트에서 이 무렵에 쓰인 전쟁에 관한 모든 메모는 이후에 모두 페스트로 변화되어 우리가 보는 이 소설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전쟁과 페스트는 인간을 고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설에서 오랑은 페스트가 발생하자마자 폐쇄되죠. 알베르 까미는 본래 이 소설의 제목을 페스트 대신 죄수들로 정했었습니다. 이는 알베르 까미가 시지프 신화에서 인간을 사형수라고 비유한 것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까미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이라는 겁니다. 삶에 던져져 그곳에 있다가 언젠가 죽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페스트가 발생해서 폐쇄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알베르 까미는 자신의 이 소설을 가장 반기독교적인 책이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지프 신화에서 말했듯이 죽음 앞에서는, 즉 전쟁과 페스트 앞에서는 그 어떠한 초월적인 것이라도 의미를 잃기 때문이죠. 이 소설 중반부에 나오는 오통판사 아들의 죽음에 대한 묘사는 이런 의도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까미는 죽어가는 아이의 비명소리를 처절하게 묘사합니다. 한마디의 비명, 호흡에 따른 억양조차 거의 없이 갑자기 단조로운 불협화음의 항의로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인간의 것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마치 모든 인간들에게서 한꺼번에 솟구쳐 나오는 것만 같은 비명. 의사 리유는 아이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광경을 바라보며 여지껏 이 페스트를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징벌이라고 설교해왔던 파눌로 신부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애는 적어도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파눌로 신부는 이렇게 대답하죠. 정말 우리 힘에는 도가 넘치는 일이니 반항심도 생길만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리유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같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이반과 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신부님, 나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애들마저도 주리를 틀도록 창조해 놓은 세상이라면 나는 죽어도 거부하겠습니다. 알베르 까미가 이 소설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비판하는 부분은 모두 도스토예프스키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반항하는 인간에서 이것을 정의의 왕국과 사랑의 왕국으로 대비시키며 설명하죠. 이건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알베르 까미가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알베르 까미는 이 소설의 서술자를 리우라는 의사로 설정합니다. 이 페스트라는 사건의 서술자로 의사를 선택한 이유는 이 사건을 객관적인 학자의 눈으로 서술하기 위함일 겁니다. 이 소설은 1940 X년도 4월 16일 아침 의사 리우가 자기의 진찰실을 나서다가 층계참 한복판에서 죽어있는 쥐 한 마리를 목격하며 시작됩니다. 그렇게 삶을 뒤흔드는 것 없이 죽음이란 것 없이 평화롭게 번태롭게 습관에 젖어 살고 있던 오랑 시민들 머리 위로 페스트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하죠.